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주식 계좌 딱 열어보셨습니까? 파란불이 아주 그냥 비 내리듯이 쏟아지고 있죠. 내가 산 주식은 무슨 전생에 죄를 지었길래 바닥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뚫고 내려가는 걸까요? 분명히 기업 실적은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뉴스를 보면 맨날 똑같은 소리만 나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했다. 환율이 1,400원을 뚫었다. 솔직히 짜증나죠. 아니, 미국 쟤네들이 금리 올리는 거랑 내가 한국에서 사 먹는 점심값, 그리고 내 소중한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걸까요? 우리는 살면서 금리랑 환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뉴스 보면 무슨 외계어 같아요. 양적 완화니,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그래서 오늘은 아주 복잡하고 머리 아픈 경제학 교과서 다 덮어두고 도대체 이 금리라는 녀석이 어떻게 세계를 조종하고 내 지갑을 털어가는지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거 알고 나면 뉴스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구독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단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금리가 뭘까요? 은행에 돈 맡기면 주는 이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시경제, 즉 국가 단위에서 보면 금리는 돈의 가격,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의 중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물처럼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곳, 즉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죠. 그런데 중앙은행, 특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는 이곳이 바로 이 돈의 중력을 조절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컨트롤 타워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경기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돈을 막 씁니다. 너도 나도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주식 사고 코인 사고 난리가 났어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처럼 콸콸 흘러 넘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건 가격이 오르죠. 짜장면 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릅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의 가치가 똥값이 되는 거죠.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연준이라는 심판입니다. 심판이 딱 보기에 이거 너무 과열됐는데 싶으면 호루라기를 붑니다. 자, 지금부터 금리 올립니다. 이 말을 통역하자면 지금부터 돈의 무게를 무겁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이자가 비싸지죠. 기업들은 공장 지으려고 빌린 돈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고, 개인들은 영끌해서 산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지갑을 닫습니다. 시중에 콸콸 흐르던 돈들이 다시 은행이라는 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를 짭짤하게 주니까 굳이 위험하게 주식이나 코인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나옵니다. 금리가 오르면 시중에 돈이 마릅니다. 돈이 마르니까 당연히 주식 시장에 들어올 돈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런데 이건 아주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니, 미국이 금리 올리는 건 알겠는데 왜 한국에 사는 우리까지 죽을 맛이냐는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환율, 즉 돈의 국적 문제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는 아주 깡패 같은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달러가 왕이라는 겁니다. 달러는 기축통화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통하는 돈입니다. 반면에 우리 원화는 냉정하게 말해서 한국 안에서만 통하는 돈입니다. 자, 여러분이 100억 원을 가진 글로벌 투자자라고 칩시다. 미국의 금리가 5%고 한국의 금리가 1%라고 해보죠.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돈을 넣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라 망할 확률도 거의 없는데 이자까지 더 많이 줍니다. 한국에 돈을 넣어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한국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야, 짐 싸라, 미국 가자 하면서 한국 주식을 다 팔아치웁니다. 그리고 그 판돈인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떠나버리겠죠. 이 과정에서 시장에 원화는 쏟아져 나오고 달러는 씨가 마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 기억하시죠? 찾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없으면 가격이 폭등합니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달러가 없으니까 달러 가격, 즉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르는 겁니다. 1달러에 1100원 하던 게 1200원, 1300원, 1400원까지 치솟는 거죠. 이걸 뉴스에서는 강달러 현상이라고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 약세, 즉 우리 돈값이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1달러짜리 물건 팔면 옛날엔 1000원 받았는데 이제 1400원 받으니까요. 뭐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보면 이게 꼭 좋다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요. 기름 한 방울 안 나고 밀가루 한 톨도 대부분 수입해서 씁니다.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원자재를 사와서 가공을 해야 하는데 그 원자재를 뭘로 사올까요? 네, 달러로 사옵니다. 환율이 올랐다는 건 우리가 원자재를 사올 때 치러야 할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기름값 오르죠? 그럼 운송비 오르죠.
밀가루값 오르죠? 그럼 빵값, 라면값 다 오릅니다. 기업들이 물건 만들 때 드는 비용 자체가 비싸지니까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표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마트에 갔을 때 장바구니 물가가 미쳐 날뛰는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밥값은 오르고 대출 이자는 오르고 주식은 떨어지고 이게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삼중고의 실체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한국은행은 뭐 하고 있냐? 미국이 금리 올려서 돈이 다 빠져나가면 우리도 같이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도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자본 유출이 일어나니까요. 이걸 전문 용어로 디커플링을 막기 위한 동조화라고 하는데요. 말은 그럴듯한데 현실은 진퇴양난, 그야말로 가불기에 걸린 상황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거든요. 쉽게 말해서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한국은행이 미국 따라서 금리를 팍팍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이자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영끌족들은 비명을 지르고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부동산 시장은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경제 전체가 뇌관을 밟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금리를 안 올리고 버티자니 환율이 1,500원, 100원 뚫고 올라가서 물가 폭등으로 다 같이 죽게 생겼고, 올리자니 빚쟁이들이 죽고 안 올리자니 다 같이 죽고, 한국은행 총재가 밤에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의 서름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존 코널리가 1971년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달러는 우리 돈이지만 문제는 너희들의 것이다. 정말 뼈를 때리는 말 아닙니까? 미국은 본인들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는 건데 그 충격파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의 김대리, 박 과장의 점심값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암울하기만 할까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경제는 항상 사이클을 그렸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그때는 정말 나라 망하는 줄 알았죠. 환율이 2,000원까지 갔으니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코스피가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했습니다. 금리라는 건 영원히 올릴 수만은 없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으면 미국 경제 자체도 버티질 못하거든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소비가 줄어들면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럼 연준도 다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도 긴 경제 사이클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 흐름을 읽는 눈입니다. 아, 뉴스에서 금리 올린다니까 주식 떨어지네, 망했네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지금은 돈의 중력이 강해지는 시기구나.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안전한 자산으로 잠시 대피해야겠구나. 혹은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끝물이라는데 그럼 슬슬 다시 주식 시장을 기웃거려 볼까 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건 댐의 수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수문이 닫히면 전 세계에 흐르던 달러라는 물이 말라버리고 특히 한국 같은 신흥국은 물이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그 결과 환율은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고 우리네 밥상 물가는 오르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미국의 금리 결정 회의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두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나비 날개짓이 서울 여의도에 태풍을 몰고 오는 세상입니다. 당장 내 계좌가 파랗게 질려 있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비가 오면 땅이 굳듯이 이 거품이 꺼지고 조정받는 시기가 지나면 또다시 기회의 문은 열릴 겁니다. 다만 그때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겠죠. 공부해야 버틸 수 있고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